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발라트로라는 이번에 무슨 상인가 받았는데 캐나다의 한 1인 개발자 로컬 덩크 라는 친구가 만든 게임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방송을 켜지 않고 플레이를 많이 해서 라이브 방송이 몇 개 없는데, 그래도 그리고 제가 이걸 또 그만큼 많이 플레이하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저도 휴가가 끝났었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못했지만, 발라드로 이 게임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듣고 있었고, 특히 한국에서 되게 유행한다고 해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제가 정말로 많이 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원래 게임을 접기 전에 보통은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래는 글을 썼었는데 이제 글보다는 영상이 더 남기기도 쉽고 제가 나중에 보기도 좋고, 그래서 또 요새는 영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이제 좀 잘 입히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말이 좀 웅얼거림도 많고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라트로는 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류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판 한 판 하면서 이제 내가 언락하고 기능들을, 그리고 그 기능으로 또 더 많은 옵션을 지닌 그런 걸 플레이 해가면서 더 이제 더 강력해지게, 더 강력한 도전, 챌린지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포커의 룰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게임을 시작을 한다 하면 이제 한 번에 처음에 이제 그 8번의 게임을 8번의 그러니까 NT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다 포커 용어에서 왔기 때문에 포커를 아시는 분은 되게 좀 친숙한 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 도는 이 8개의 NT를 진행하면은 이제 이걸 한 번의 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8개의 NT가 끝나면 이제 무한 모드로 계속 할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게임을 멈출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덱이 몇 개 없고요. 이 덱으로 게임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언락되는 덱이 있고, 그걸로 덱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덱으로 내가 깨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크를 올려서 더 높은 난이도, 그래서 여기에 페널티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스테이크를 올려가면서 끝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해당 덱을 마스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특별한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 안에서 마찬가지로 8개의 NT를 이기면 이 챌린지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이런 규칙들이 많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많은 덱들을 플레이한 뒤에 이쪽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깬 게 많이 없고요. 이게 각 덱을 하나 깰 때마다 이제 다음 언락되는 덱이 있어서 덱 하나당 하나씩 깨려고는 하고 있었고, 지금 제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챌린지가 뚫려서 챌린지를 좀 하다가 이제 좀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됐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하려던 게 이제 블랙 덱이었는데 조커 슬롯 하나 있는 거였고, 이 시드된 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카드 이런 것들이 완전 똑같이 진행하게 돼서 같은 이제 카드가 나오고 이런 것이 될 때 얼마나 더 높게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하는 런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완전 랜덤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첫 시작을 하게 되면 3개의 블라인드가 있어요.
창문이라니. 이게 그냥 맨 세 번째는 보스고요. 이게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는 이제 보통 홀덤에서 주로 쓰이긴 한데 내가 이 테이블에 참여하는 비용이에요. 하지만 스몰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는 보통 그 두 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두 배는 아닌데 그냥 개념만 따온 거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스몰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커에서 이 테이블에 앉아 있기 위한 일종의 무조건 내야 되는 텍스 같은 개념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무한히 계속 죽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세 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한 번을 한 NT라고 하는데 NT마다 이제 여기 보시면 NT라고 있죠. NT마다 이제 이걸 한 플레이를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이 라운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이 블라인드마다 내가 지금 득점 최소 얻어야 되는 득점이 얼마고 그 다음에 보상은 몇 개가 있으며 혹은 이걸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블라인드를 건너뛰게 되면 여기 이 태그라는 거를 먹게 되는데요. 이 태그는 강력한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태그를 먹게 되면 이번 판을 스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현재 블라인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태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 때에 이 태그를 먹고 아니면은 블라인드를 하는 것이 대체로 블라인드와 결판을 내는 것이 대체로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보스인데요. 보스는 보스마다 특별한 그런 기믹이 있고요. 이 창문이라는 보스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카드가 디버프 된다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8번의 다른 보스가 각 NT마다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스를 깨게 되면은 이 NT가 1에서 2로 진행이 되고요. 다시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보스를 진행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핸드와 런이 있는데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죠. 제가 이래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핸드를 플레이하거나 버리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핸드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딜이 되는지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원카드 그러니까 페어가 있죠. 페어 하나의 경우에는 지금 10개의 칩과 2개의 배수 해서 총 20점을 득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총 3번의 기회가 있고요. 그게 바로 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 플레이를 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아까 10에 20에다가 내가 낸 카드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해서 그것이 내 칩이 되고 거기에 배수를 더해서 곱해서 최종 이번 핸드로 내가 낸 라운드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제가 이 최소 득점을 이 핸드를 모두 소모하기 전에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버리기 카드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버리기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버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클로버가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4개를 버리기를 한다고 치면 이 4개를 버리고 대신 새로운 카드로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 덱수는 여기 38개 총 52개의 카드로 시작해서 38개가 있다고 하고 요 피크 덱이란 걸 해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나올 카드들과 나의 수트가 뭐가 남았는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버렸기 때문에 이제 플러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5개 플러시를 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아까 페어는 칩 10개의 배수가 2개에 불과했는데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개의 배수는 4개가 될 수 있죠. 여기 정보를 런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내가 가능한 포커 핸드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올려보면 설명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또 몇 번 플레이 했는가, 제가 아까 페어를 플레이했기 때문에 페어에 지금 샵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레벨을 올리게 되면 이 칩과 이 빨간 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자, 제가 여기서 핸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 제가 방금 점수를 얻은 게, 잠깐만 이거 속도를 좀 줄여야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겼기 때문에 방금 이 득점을 3개를 했기 때문에 아니 3개가 아니라 그 최소 득점이 3개였고, 이 보스를 깼을 때 아까 달러가 3개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달러 3개가 이제 3원을 얻었다, 3달러를 얻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제가 남은 핸드 하나당 1달러를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4달러를 이번 라운드에 얻게 될 겁니다. 현재 제 돈은 여기 나와 있듯이 4달러고요. 이제 4달러를 또 얻게 돼서 총 8달러가 이번 라운드의 끝에 적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매 라운드를 지날 때마다 로그라이크의 특징이죠. 그 다음 카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여기는 이제 상점이 있고요. 요 위에 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조커 카드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위에 가격이 있고요. 원하게 되면은 구매를 누르면은 이 카드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보스를 죽일 때마다 리필이 돼요. 그때까지는 유지하게 되는데 보스를 깨고 나면 이 바우처가 사라지고 새로운 바우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를 격파하기 전까지 살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이건 카드팩이고요. 카드팩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대신에 이제 이거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화면이 나오고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리롤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만 요 두 카드만 리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음 라운드를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라운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빅블라인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가 되고, 빅블라인드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 아까 보상이 달러가 4개죠. 얘를 죽이게 되면은 제가 4달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또 한번 하게 되면요, 다음 판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450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투페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투페어를 한다고 하면 제가 40점을 얻고 총 20에다가 16, 13, 30점이죠. 그러면 50 곱하기 2, 요번 걸로는 100점을 얻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 숫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8점, 8원, 그 다음에 7원, 7원. 그래서 칩이 총 5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에서 100점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높은 카드를 하는 게 좋겠죠. 이번에 AK9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냥 제가 핸드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점으로는 가망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보시면은 남아있는 게 하트가 8개, 다이아가 9개. 그래서 오히려 클로버가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7과 5는 7은 이미 다 빠졌고 5는 2개가 남았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AK가 나왔고 위에 카드가 좀 더 좋은 요런 걸 이제 페이스 카드라고 하는데요. A를 재면 KQJ. 그런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10점이었고요. A는 11개의 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페이스 카드로 득점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카드들을 버려볼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카드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번에는 플러시가 또 다시 떴네요. 그럼 제가 플러시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칩들이 올라갈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핸드 플레이를 하면 칩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그 핸드 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꼭 5장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원하는 만큼만 내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하지 않는 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카운팅이 안 되니까 유의하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투페어가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3을 냈죠? 그럼 얘는 투페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직 지금 4장만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장은 그냥 버리는 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또 원하지 않는 카드를 이를 통해서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런도 이렇게 통과를 했고요. 자, 제가 아까 전판에 아무것도 안 샀는데 안 산 이유는 이제 너무 느리네요. 잠깐 이거 좀 빨리 1배로는 해야겠다. 자, 이번에는 5달러당 이자가 있죠. 이게 또 보통 오토체스류에서 주로 보이는 건데, 이제 내가 가진 돈당 이자를 주죠. 그래서 초반에 이 이자를 빨리 먹는 게 좀 필요해요. 돈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5달러당 이자 1이기 때문에 제가 8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1원을 또 추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의 캐시아웃은 5달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의 핸들을 다 썼기 때문에 얻은 거는 그냥 5달러입니다. 핸드로 얻은 돈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를 얘기해 보면 여기는 조커 카드나 다른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 카드가 아까 KQJ, 이 조커들이 각각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커 카드를 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여기 조커 카드를 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커 카드를 이렇게 이 팩을 까게 되면 나 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거품을 이렇게 하면 이제 총 6개의 조커를 절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개를 가졌다는 소리고, 이거는 게임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준 팩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추가해 주는 건데요. 내가 실제로 52개의 덱이 아니라 덱의 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카드는 이제 카드가 이제 스틸 카드, 보너스 카드처럼 내가 카드가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카드의 경우는 내가 이 카드를 통해서 점수를 냈을 때 추가로 이만큼의 보너스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이제 덱에 섞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의 덱은 53개가 됐고, 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 방금 이 스틸 카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이제 5개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여기 타로 카드가 있네요. 타로 카드는 이게 또 재밌는데, 이거는 세 장의 선택한 카드를 클럽으로 전환한다고 하죠. 이걸 써볼게요. 지금 당장 쓰면 그리고 여긴 이제 그 소모품 칸이라고 해서, 소모품 칸은 총 2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 중에도요. 그래서 게임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보스죠. 보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카드가 디버프의 의미는 내가 스코어링을 하더라도 이 카드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 카드 패 완성, 족보 자체는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보시면 이제 X 카드가 이렇게 많죠. X 카드들은 내가 이 카드로 점수를 얻어도 이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카드들은 그냥 단지 족보를 완성하는 데 쓰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커 카드를 쓰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한번 볼까요? QJ1097 클로바가 지금 3, 4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5, 6, 7이 클럽이 있으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3개를 열고 그 다음에 사용을 누르면 이 친구들이 클럽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핸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덜덜덜덜 저 효과가 바뀌었죠. 저 효과는 내가 이번 한 번의 득점으로 내가 최소 득점을 바로 넘길 수 있을 때 이런 식의 그 쿨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핸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스를 디피트를 하게 됩니다. 자, 7, 6, 5, 4, 3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1000점을 얻게 됐고요. 그러면은 바로 득점을 얻었죠. 그러면은 이번에 보스를 격파했기 때문에 NT가 올랐고 저 NT가 8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핸드가 2개가 남았기 때문에 핸드라는 거는 아까 제가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보스를 이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우처가 아까 그거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바우처가 지금 새로운 걸로 바뀌었고 그 전 거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팩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더 소개를 더 드리면 이 리롤 같은 경우 이 2개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령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 팩 같은 경우에는 유령 카드가 있고 또 행성 팩이 있고 타로 팩이 있는데 타로 카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노란색 카드고요. 그것들은 내가 카드를 직접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요. 아까 제가 클럽으로 카드를 바꿨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5도 2개가 있고 6도 2개가 있고 7도 2개가 있죠. 그리고 지금 6, 7 여기 다이아에서 빠졌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한번 바꾼 내용은 이 전체 8개의 NT를 8개의 NT를 공략할 때까지 쭉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령 카드는 뭐냐? 얘는 되게 효과들이 다양한데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이렇게 팩을 깠는데 내가 카드에 적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을 임시적으로 보이게 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여기 컨슈머블에 그러니까 그 소모품 란에 뭔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핸드들은 계속 유효해요. 그래서 중첩돼서 핸드들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핸드에 있는 모든 카드를 무작위 수투로 전환합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게 내가 하나의 수투로 만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플러시를 만들기 되게 좋아져요. 조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 크기를 하나를 줄이는데 네거티브 조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슬롯을 차지하지 않는 조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이득인 조커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거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굳이 쓸 데가 없고 저는 조커 슬롯이 이미 6개이기 때문에 무작위 있는 수트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의 수트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카드들이 또다시 보기를 보면 하트가 무지하게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전 이제 또 조커 중에는 하트에 되게 의미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그런 카드들을 할 때 되게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득점들이 막 팍팍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이겨나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블라인드 건너뛰기를 하게 되면 뭐냐, 여기 있는 태그를 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건너뛰었다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제 덱 옆에 태그가 생겼어요. 이 태그는 제가 보통은 다음 기본 에디션 상점, 그러니까 얘를 깼을 때 상점에 이 해당 태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커가 무료고 포일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플러시를 띄우기 되게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트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 핸드카드가 이 거북궁 때문에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풀하우스가 먼저 떴네요. 하지만 이 스틸 카드는 이제 핸드가 이 카드에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안 쓰면 안 쓸수록 좀 더 이득이 크거든요. 하지만 풀하우스는 아깝기 때문에 풀하우스를 먼저 소모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풀하우스는 하게 되면 11, 11, 11, 10 해서 372점. 자, 이제 한참 멀었죠?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하지만 저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나왔네요. 운이 좋네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800점이죠. 그럼 이번에 이겼네요. 자, 그럼 이제 깼기 때문에 돌아가고요. 자, 이번에는 핸드와 이자 하나씩 챙겼네요. 그래서 6달러로 벌었고요. 자, 방금 태그가 사라지고 이 조커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 포일이라고 덮씌우게 됩니다. 이게 모든 카드들은 포일이나 아까 뭔가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카드로 변할될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거랑은 별개예요. 이 스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자체가 일반 카드에서 스틸 카드로 변한 거고, 이거는 내가 이 카드에다가 포일을 덮씌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참 진행 중이라면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가 있다라고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커가 이제 2개가 됐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런을 완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우처는 아직 구매한 게 없으니까 이렇긴 한데, 자, 그리고 타로 카드, 행성 카드 나왔네요. 행성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 2개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가령 제가 지금 스트레이트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100과 8을 줬었죠. 근데 얘를 레벨을 업을 하게 되면 4의 배수와 40개의 칩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할 때마다 이번에는 140 곱하기 12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플래닛 카드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2페어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물론 업그레이드 될 때 더 올라가는 비용이 큰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이 게임을 그래서 쭉 나가게 되면 이제 내가 언락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아까 소모품 같은 경우에 타로, 행성, 유령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타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카드가 있는지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카드 종류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배수 카드, 배수 카드는 이제 카드가 플러스 4배수를 주게 되는 거, 그리고 얘는 보너스 카드는 추가 칩 주는 거, 와일드 카드는 아무 수트 무시하는 거, 스틸 카드는 안 쓰면 좋은 거, 그리고 글래스 카드는 2배수를 주지만 이 카드가 그냥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를 이용하면 그런 카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특정한 수트로 바꾸거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 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까 강력한 것들, 하지만 또 페널티도 존재하는 그런 카드가 많고요. 하지만 원정 전황을 뒤바꾸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행성 카드는 아까 레벨업 시켜주는 거고요. 조커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기본 조커고요. 나중에 튜토리얼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얘를 처음에 갖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좋은 애인데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커들이 이렇게 무려 종류가 150개가 있는데, 얘들은 상점에 나왔다가 아니라 내 손에 들었어야 컬렉션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걸 컬렉션을 다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조커도 일반이 있고 희귀가 있고 그 다음에 레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전더리가 있어요. 레전더리는 아마 5장밖에 없을 텐데 제가 아직 뚫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커들이 그래서 상점에서 사거나 특정한 조건으로 내 게임, 내 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끝나면 나오는 것들, 이게 보스를 격파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해당 팩, 좀 더 강력한 팩,
것들도 있고요. 당연히 더 비싸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덱 옆에 아까 그 라운드를 스킵하면은 얻을 수 있는 태그, 기본적으로 다음 태그에서 다음 상점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일 많지만,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스 블라인드를 처치한 후 이렇게 되게 이 발동 시기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에디션은 마찬가지로 아까 그 카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조커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포일 같은 경우에 있는 것만으로 50개의 칩, 홀로그래픽은 플러스 10배수, 폴리크롬 1.5배수, 네거티브는 조커 슬롯을 차지하지 않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봉인인데, 이게 그러니까 왜 봉인인지는 이제 C를 한 건데, 인장이죠. 봉인이 아니라. 인장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카드 종류랑 이런 거와 별개로 또 이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는 조커에는 안 되고 플레이 카드에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에 대한 좀 총평을 해보자면 되게 잘 만든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개념, 누구나는 아닐지도 몰라요. 이 포커 카드가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계속 게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또 파고들 요소가 되게 많다는데 놀라게 되고요. 또 로그라이크의 기본이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가 더 어렵게 나가는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도 되게 좋습니다. 많은 거를 알려주지 않지만 여기 그 조커들 사이에도 되게 그런 시너지 나는 조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꽤 간단한 단순한 예로 트리플에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트리플 플러스 12배수 플러스 또한 100개 이런 두 개를 모으면 이제 트리플이 강화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아까 다이아몬드로 모았으면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버리기마다 버리기가 0번일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상점당 원 무료 리콜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조커들이 많이 있고요. 이 조커들이 슬롯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조커 슬롯이 넘치지 않게, 하지만 그 안에서 시너지를 찾아 나가서 어떻게든 런을 완수해야 되는 이런 재미를 쌓는 게 있고요. 일단 8NT는 10만 점을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요. 10만 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처음에는 칩이 되게 유용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수록 배수의 플러스가 더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배수의 곱셈이 중요해져요. 이 순서가 바로 딱 여기 나오는 이 순서인데, 처음에는 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배수가 중요하고요. 플러스 배수, 그 다음에 곱셈 배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내가 조커를 바꿔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 게임을 깨 나가면 아까 말했듯이 덱이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랙덱, 매직덱, 네뷸라덱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덱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덱들로 새롭게 플레이하는 재미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챌린지도 이제 더 언락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뭔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게 많은 재미를 줬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게임의 시스템은 다 안 것 같아서 더 이상은 플레이를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로그라이크의 개념에 매우 충실해져 있고, 그리고 이런 류의 게임을 해보면은 역시 느끼는 거지만 좀 모아가는 재미, 그리고 또 런마다 다른 컬렉션을 조합하는 재미, 그거에 되게 충실하고, 그리고 되게 익숙한 개념들을 잘 풀어써서 어렵지 않게 처리한 것도 되게 괜찮은 거고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만든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런을 실패했거나 깼었을 때 또 언락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판만 더를 계속 외치게 만드는 이것도 되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발라트로 지금 할인한지 모르겠는데 한창 할인했었는데 제가 할인할 때는 리뷰 영상을 안 적었네요. 저도 그때는 플레이를 안 했는데 저는 할인할 때 사놓고 이제야 플레이 하거든요. 근데 기본 가격도 뭐 15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이런 것에 관심이 로그라이크에 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거나 이제 포커에 내가 좀 익숙하다 하면 꼭 한번 이 플레이를 권장드리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뭐 해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딱 입문까지라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즐겁게 게임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니면 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상세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